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제가 내려놓는 삶,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유튜브 취지와 맥락이 닿아서 차례대로 탑재해 올려봅니다. 매여있던 시간들, 매달리던 시간들.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에 딱히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나게 놀지도 못한 얼치기였던 듯 싶습니다. 또 딱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성격도 맑거나 밝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년기를 떠올리면 항상 긴장하고 불안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으니 방학을 무척이나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형이 방학이 되어 집에 온다고 하면 몇 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오랜 기간 면장을 하신 아버님과 농사일에 바쁘셨던 어머님 덕분에 배를 골거나 가난한 축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이 풍족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잘 사는 친척집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했던 것도 같습니다. 나 자신이 초라한 존재인 것만 같아서 괜히 주눅이 들어 외롭고 늘 무언가를 그리워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유전적으로 우울감을 잘 느끼는 성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모님의 감정 상태가 제게 은근히 전해졌을 수도 있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대단히 뜻한 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게 번듯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고3이 되어 마음이 급해지자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영어나 수학은 포기하고 암기 과목만 달달 외워서 운 좋게도 국립사범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졌고 나 역시 우쭐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실력보다는 운이 좋아서 대학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자 대학 시절에 다시 영어 공부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더군요. 젊은 시절의 영어에 대한 아쉬움은 딸이 영어교사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타고난 기질. 청년 시절에도 나는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이라 생각이 여전했습니다. 당당하고 배포가 없는 성격도 그렇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이 늘 소심해서 끊임없이 남을 의식했죠. 이런 나 자신이 싫은데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니 더 힘들었습니다. 혹여 이런 마음이 들킬까 봐 늘 조심하면서 자괴감만 더 들곤 했죠. 이기적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까 봐 불어 이타적으로 행동했고 당당하지 못하고 배포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늘 남들을 의식했습니다. 정의로운 척, 겸손한 척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무엇이 두려운지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선하게 살면 주변에서 인정받고 다 잘 되리라 믿었기에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심함 탓에 남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남들이 문제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타고난 기질은 여전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일은 발표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초등학생일 때부터 그렇게 싫었던 발표가 직장에 들어간 후까지 싫은 일이 되니 나 자신도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그 긴장감이 너무 싫었죠. 연수나 워크숍을 갔을 때 강사가 나를 지목해서 질문하기라도 하면 여유롭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입에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 원하는 만큼을 해내지 못하니 이런 제가 참 못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줄곧 억눌린 감정이 어느 순간 분출될 때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감정을 잘 풀어내는 방법을 보고 배운 적도 훈련한 적도 없어 익숙하지 않다 보니 가끔 한 번씩 분출할 때 적당한 정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딴에는 주변의 불이나 부당함을 참다가 나선 것인데 그 방식이 세련되지 못한 바람에 요즘 말로 급발진한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장의 전행에 따른 교사들과 함께 행동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들 빠져나가고 나 혼자만 남는 일도 있었죠. 그러면 또 나는 분명히 옳은 행동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변절자같이 구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이 역시 제 문제임을 알겠더군요. 결국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 내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에도 겉으로는 교사 부부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제 내면의 불안정함은 여전했습니다. 밤에 소설을 쓴다는 말처럼 자려고 누우면 그때 그러지 말 걸,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저와 달리 아내는 밝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결혼했죠. 때로는 매사에 이성적이고 철저하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내가 저 타고난 기질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저 분별심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말이죠. 마음 공부를 만나다. 내면 깊은 곳에서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미움, 힘겨움, 불안, 게으름, 초라함, 슬픔 등을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는 이런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려니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일과 생활의 곳곳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마음속에 이는 번뇌와 갈등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나 강연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도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으려고만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바람에 괜히 종교나 믿음 등 정신적인 가르침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타고난 내 모습이니 그냥 이런 채로 살아야 하나 싶을 때 우연히 교원 마음공부 직무연수 1박 2일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찰과 인성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연수였는데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문득 호기심이 발동해 마음공부와 명상을 위한 지역센터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마음공부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으로 시작한 마음공부는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명상센터 방문 전 대기하는 중에 저는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서서히 크게 열리고 온 자연과 우주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되는 황홀한 기분을 맛본 후 마음공부가 바로 제가 찾던 열쇠임을 알았죠.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해답을 찾으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찾은 건 그저 지금 이대로일 뿐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한 번도 부족하지 않고 초라하지도 않았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뉴노멀 시대로 진입. 세상은 시시각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빠른 속도와 불확실성에 치여 마음의 고통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문명이 형성된 이래로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 찬 사회로 말미암은 인간의 번뇌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민에서부터 왕족까지 누구도 완전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위대한 스승과 현자들이 연이어 등장했지만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하늘에서 황금이 쏘나기처럼 내려도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돈, 명예, 사랑, 신체 건강 등 모든 것을 채워도 허기진 마음을 채우지 못해
동양의 경전과 마음 공부를 통해 평화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합니다. 각자의 삶은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모든 경험과 선택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노력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토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적, 감정적인 면에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했고 욕심냈습니다. 마음 공부를 만나기 전 제 머릿속에는 돈, 사랑, 명예가 가득했습니다. 외부에서 얻은 무언가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제 안의 에고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마음 공부는 곧 에고를 떠나보내는 공부라 생각합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나 믿음을 가리지 않고 에고를 버리는 길이라면 접하고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 마음속에는 홍익, 자연, 명상이 가득합니다. 또 더 많은 분에게 우리가 지금 현존함을, 우리는 지금 이대로 괜찮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상의 삶을 본질의 삶으로 옮기는 명상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 쓰는 마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깨칠 수 있듯이 누구나 우주 원리나 내에 대한 작은 이해만으로도 깨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대로 완전하며 이미 부처이니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음 공부를 통해 번뇌를 극복하고 행복을 찾으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인생은 천천히 내려놓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기라는 말은 제 삶의 과속 방지턱 같은 의미입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온 제 불안한 내면의 속도를 줄여주고 다독이는 존재인 거죠. 부처도 고행수행을 통해서 못 이룬 진리를 놓아버림으로써 진리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이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되기를, 마음속 번뇌와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분이 생각을 전환할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의 길을 열어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적 안정감을 증진해 문제 해결에 능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장과 목표 설정에 도움을 얻어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배운 지혜와 통찰력으로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바랍니다. 제가 느꼈던 환희심을 독자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이는 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혹여 내용 중 오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합니다.